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이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우 대표님과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국민발안 개헌이라고 이제 큰 주제를 나눴는데, 국민발안 개헌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 이게 계속해서 분권과 관련된 검색어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헌법 개정을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통령하고 국회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발의를 안 하고 국회가 발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주도해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뭐 이런 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학생들은 또 학생들의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권력 구조 문제, 이런 거를 하려는데 이 정치인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안건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 투표로 확정할 수 있다면 이 국회의원들이 가만 못 있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발의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라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왜 원포인트 개헌이냐? 뭐 이 기본권이라든지 이 권력 구조라든지 뭐 또 남녀 그 성적 평등 문제라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국민 발안 개헌 이거 하나라도 해놓으면 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개헌안을 발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개헌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개헌을 위한 통로를 만들자. 이런 면에서 그거 한 가지라도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총선 때 그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21대에서는 정말 개헌의 본물이 터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약간 밀려있는 법안이 많은데 그 중에 이거 하나를 딱 해놓으면 나머지가 풀릴 거다. 예,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이제 우리가 87년 이후에 그럼 33년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동안 뭐 지금 뭐 결국은 최대의 그 아까 물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막아가지고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조절이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헌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폐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국민들이 스스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중물 개헌, 개헌을 마중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고 절차에 예, 절차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개헌 그렇게 자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된 또 경제도 발전된 스위스 같은 경우, 또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헌법, 칸톤헌법 일까지 합치면 매년 수차례 헌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헌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거의 몸에 맞춘 옷을 입자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 정당들한테 아니면 지금 기존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뭐 정당들을 찾아가거나 국회의원들을 뭐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일단 국민들의 요구를 그 열화 같은 요구를 일단 먼저 뭐 하고요, 만들고요. 또 이게 그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들의 79%가 이 국민 발안 개헌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개헌 운동을 하면, 국민 발안을 위한 개헌 운동을 하면 동참하겠냐? 3분의 2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은 굉장히 요구한다고 볼 수 있고,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그 국민 발안 개헌, 이건 뭐 주권자의 의사를 실현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각시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이거 우리 합시다, 이렇게 이제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 그 국민 발언 요건은 뭐 어떻게 뭐 내용을 뭐 계략적으로 찾고 있으십니까? 아까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스위스에서는 10만 이상이 그러니까 2%가 안 됩니다. 서명해서 발언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여기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러면 대안을 제시하면 두 안에 대해서 동시에 찬반 투표를 붙입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뭐 요건을 뭐 최소 몇 명 이상이 유권자 몇 명 이상이 이제 그 발언에 참여해야만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절차가? 그 대체로 한 2% 정도 이렇게 2% 보면 돼요. 유권자 2%면 100만 정도. 한 80만에서 한 100만 정도. 그럼 국회에 청원하는 겁니까 절차를? 이게 예. 국민 발언이라는 게 뭐냐면 소수의 일부의 국민이 예. 전체 국민에게 저 표결해 달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안하고 그렇기 요청. 때문에 뭐 국회에 제안한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국민에게 제안하는 거죠. 전체 국민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국회에서 대신 일을 봐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관위라든지 대통령에게 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넣으려면 지금 아마 의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국민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을 갖는다. 국민 발언권을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정한다. 뭐 이렇게 이제 대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입법 과정에서 이제 헌법에 일단 국민 발언권을 인정하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법률에서 다른 나라의 예도 좀 보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렇게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한 가지 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뭐 헌법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우리 법률도 말이죠.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많은 법률들을 우리 국회가 식물국회, 뭐 동물국회 이렇게 하면서 노력을 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헌법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법률도 사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국민 투표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예. 국회가 뭐 날치게 해가지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거예요. 그럼 뭐 국민들이 그건 아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또 검찰 뭐 개혁이라는데 그게 개혁인지 저는 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다음 또 선거법 같은 경우도 전혀 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그걸 효력을 그 국민 투표를 통해서 부결할 수도 있거든요. 광화문이나 서초동에 뛰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국민, 그다음에 서초동 국민. 이게 정말 이게 잘못하면 내전 상태로도 갈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국민 전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국민 표결에 붙여서 결정한다면 정말 광장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광장에 나와서 아무리 외쳐봤자 허공을 향해서 외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죠.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찬반으로 우리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모으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어. 행복해지는. 그래서 이 국민 발언, 국민 투표 이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 기술이다 하는 게 이제 스위스에서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진짜 대의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의제 하면서 국민을 국회의원들이 대변한다 하면서 누구 이익을 대변합니까?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엇길로 갈 때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또 가야 되는데 안 갈 때 국민들이 액셀레이터를 밟아주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죠. 교수님 그럼 지금 청와대 청원인가 또 시작하신 것 같은데 청원 아니면 뭐 동의 또 이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 그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이제 이게 한 목적은 겁니다. 전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거고 뭐 청와대는 그 할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24시간이 안 됐는데 그 한 100 몇십 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100명이 돼야 이제 이걸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공시가 되고 이러면 아마 급격하게 조회수가 이제 찬성이 늘어나고 또 논쟁이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말 우리 국민들은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되는 거죠. 청원 들어가는 그 청원 제목은 뭐 어떻습니까? 청와대 청원 제목이 헌법을 국민이 만들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일정은 뭐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개헌한다면은 뭐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개헌에 나서야 되는 현행 헌법 절차를 또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이번은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의를
2월 말 내지 3월 5일까지는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3월 7일까지도 4월 가능하죠. 15일을 염두에 예, 두시면 그때까지 국회의원 15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국회 헌법 개정안을 내야 되고 그로부터 20일 공고해야 되고 뭐 그래서 3월 말 3월 하순까지는 이게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서 통과돼야 총선하고 동시에 국민 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서 저희 이 개헌연대, 국민바람 개헌연대라고 제가 그 집행위원장을 있는 거기서는 뭐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질문 생겼는데 그냥 얘기를 좀 할게요. 그 국회의원을 좀 견제하면서 국회의원이 더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대의민주주의 채택하면서 지방 분권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2중 3중 돈 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 돈이 들죠? 투표를 하고 사람들 의견을 모으고 막 그렇게 되면은 돈과 시간이 되게 많이 들지 않나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근데 뭐 딴 데 토목공사하고 요즘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를 합니까? 그거보다는 정말 진지한 국민들의 의사 이거를 위해서 조금 돈 쓰는 거죠. 푼돈 쓰는 거죠. 푼돈인가요? 네. 아니 시킨 우리 이제 머슴이를 하는데 머슴 일을 안 하면은 주인이 나서야 되죠. 좋은 비유입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걱정도 돼요. 이게 국민들 소수가 이렇게 투표를 하고 다수의 의견이 이제 딱 나왔을 때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소수의 분들이 좀 배제당하는 그런 우려는 없는가? 이게 그 국민 바람 이게 소수를 위한 겁니다. 소수를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회에서 뭐 요번에 1+4처럼 뭐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뭘 통과시켰다. 그럼 뭐 거기에 배제된 소수의 국민들이 이게 국민의 의사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진정 뭔지를 한번 물어보자. 이게 국민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걱정해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조직들에서 이 발언회가 통과시킨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노조라든지 다수의 의견으로. 농민이라든지. 그런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일부 국민들이 발언을 하면 100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발언을 하면 전체 국민들이 그게 과연 국익에 맞는가 아닌가,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현되는 거는 적죠. 그래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국민들이 발의해가지고 통과되는 거 이게 한 3% 정도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민들에게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거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번에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서 얼마나 그 진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거 스위스에는 국민투표, 국민 발언으로 소수자들이 비례대표제 하자. 전체 국민들이 세 번의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에 47명 한다 했다가 그 중에 또 17명은 또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스위스는 하원 의원 전체를 비례대표를 한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이게 국민 발언의 힘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에 모처럼 국민들이 정말 정치 주체가 돼서 이 헌법을 바꾸자 하는 이런 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정말 이거는 우리 국민의 일이다. 그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기우 대표와 국민 발안 개헌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